안녕하세요. 네, 온라인 사업을 분골 쇄신하자. 네, 해외 구매 대행 초보 사업가 온골 쇄신입니다. 9월 달이 끝났습니다. 야,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어떻게 9월 달이 벌써 끝날 수가 있죠? 저는 이제 9월 시작한 지 며칠 안 지난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10월이에요. 그러면 2022년도가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우리는 3개월 후에 2023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와, 1년이 지나가는 거죠. 진짜 시간은 말도 안 되게 빠른 것 같고요. 사업에 집중해 있을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가는 시간 속에서 더 집중해서 더 열심히 더 잘 해야겠죠. 제 꿈과 제 사업적인 성장, 뭐 이런 것들, 제가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말이죠. 자, 어쨌든 뭐 내가 일을 하던 안 하던 열심히 하던 놀던 시간은 지나갑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고 그 공평함 속에서 불공평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저는 제 나름대로의 이 온라인 사업을 통한 분골쇄신을 해가고 있습니다. 9월달 마감은 잘 하셨나요? 뭐,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 9월 마감 잘 하셨어요? 원하는 목표 다 이루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루신 분도 계실 거고 못 이루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행히 목표를 이뤘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뭐 그냥 이룬 것 같진 않아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이 목표에 대해서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목표는 지금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원하는 최종의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작은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 9월 달의 목표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매출 2천을 넘겨보는 거였어요. 매출이 하락하고 있는 순간에 제가 다시 물량을 업로드하고 테스트하던 것들을 그러니까 중단하고 물량을 다시 채우면서 이제 매출을 다시 올렸는데요. 제 예상했던 대로 너무 감사하게 매출이 바로 올라와 줬고, 그리고 지금 9월 달도 매출 2천을 넘겨서 9월은 매출 2,500만 원 정도 대충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 2,500 정도 되는 거죠. 지금 간단하게 지금 제가 영상 키기 전에 캡처를 해놨는데요.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네, 여기 9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거 샵마인으로 검색한 거예요. 9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지금까지의 그 주문량을 본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결제 총 2,493만 9천 원, 약 2,500만 원 정도 나오죠. 수수료 이렇게 쭈루룩 나옵니다. 그래서 약 2,500 정도 매출 나온 게 맞고요. 그리고 수익률은 한 40% 정도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제외하고 그럼 뭐 하고 하면은 한 30% 정도는 남은 거겠죠. 2,500에 30% 얼마죠? 저 계산 안 해봤습니다. 2,500에 30%. 와, 750 정도 되네요. 이 정도면 뭐 제 사업한 기간과 제가 투자한 금액 대비 진짜 미친 효과가 이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걸 계속 상승시킬 수 있는 지금 힘을 키워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네. 아무튼 또 저는 9월 달에 목표를 이뤘고 또 이 정도 벌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셔서 성장하시고 원하시는 매출도 일으키면서 돈을 벌면서 이 사업을 성장시키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업의 장점이 아무튼 그런 거죠. 뭐 진입 장벽이 낮다 혹은 거의 없을 정도다.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사실 궁극적으로는 그게 단점이다라고 보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쉽게 시작을 해서 또 드리는 돈이 별로 없잖아요. 초기 투자금이. 어쨌든 지출하는 거는 내가 매출이 나온 주문이 나온 건에 대비한 그런 확정적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수익에 대한 확정이 떨어졌을 때 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 지출만 하면서 그러니까 100% 확신 있는 지출만 하면서 돈을 벌어가는 구조. 근데 특별하게 제가 이제 하는 게 없죠. 지금 현재 뭐 대량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상품을 등록을 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냥 주문 처리만 하는 거니까요. 왜냐면 포장 자체도 안 하니까요. 상품을 사지도 않아 미리 촬영도 안 해. 마케팅도 하지 않아. 구색도 갖추지 않아.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아. 그냥 다른 분께서 소중히 올려주신 상품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와서 그냥 업로드라는 걸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문이 들어온 걸 그냥 마우스와 키보드로 주문을 넣는 거죠. 네, 그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고 재밌는 거예요. 네, 이런 사업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런 싶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저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돈을 전 많이 벌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업한 기간 대비해서. 아무튼 다른 분들께서도 열심히 하셔서 방법들이 많아요. 네, 어떤 특정한 방법을 써서 돈을 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시기와 뭐 그런 어떤 그 뭐 유행 메타에 의해서 꼼수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 꼼수는 그냥 그 단기적이죠. 장기적일 수는 없고요. 우리는 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내가 어쨌든 그런 실행을 해서 돈을 벌어가는 건데 수익을 만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굉장히 메리트가 큰 사업이다라는 거를 저는 계속 몸소 느껴가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아무튼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쨌든 저는 제 그 온라인 사업을 분골쇄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토, 그 사업하기 전부터 그냥 이렇게 닉네임부터 각인을 시키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제 매출이 부러울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 비교하면 또 그렇게 큰 매출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괜찮습니다. 이게 저의 페이스고 저의 성장 방향성이 돼버렸어요. 저는 되도록이면 좀 탄탄하게 가고 싶은 성향이 있어요. 좀 나이도 있고 이제 자녀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좀 탄탄하게 이 사업을 키워나가고 싶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제 방향성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9월달 목표는 다 이뤘고 제 10월달 이제 또 다음 달 목표. 제가 원래 목표 잡는 거를 좀 좋아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 설정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서 소통을 해드릴 건데요. 어쨌든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한번 해드리면 저는 어쨌든 매월 그 매출에 대한 목표를 갖습니다. 제가 스스로 정하고 그 매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움직입니다. 그렇게 또 하루 해야 할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0월 달의 목표는 뭐 일단은 이번 달에 2,500을 찍었기 때문에 2,500을 또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최종 목표는 매출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을 위해서 10월, 11월, 12월을 써야 돼요. 그게 저의 목표예요. 근데 이제 단순히 얼마를 이제 그 희망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 내가 매출을 2,500이다, 4천만 원이다 이렇게 잡았으면 그거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잘 성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큰 틀로는 방향성이 있을 거고 그 방향성 기준으로 내 목표를 채우기 위한 해야 할 일들이 쪼개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결국에는 내가 일만 하는 거죠. 그렇게 단순화시키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하루 해야 할 일들을 정하면서 그런 루틴을 만드는 게 사업 성장을 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요. 제 영상 좀 길지만 좀 틀어놓고 업로드를 하시면서 듣다 보면은 좀 뭔가 이 옹골쇄신이라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업이라는 걸로 누군가 다 성공을 하려면은요. 그 사업에 대한 이 부분은 사업의 도구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성공하는 사람의 그런 그 사업적인 마인드와 틀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책으로도 많이 공부를 했고
또 그렇게 많은 그 성공자들의 말들을 보면서 공통된 것들이 결국엔 그 사람이더라고요. 성공한 방법들은 다 다르더라도.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것들을 좀 따라 해보려고 제 나름대로 마인드와 그런 행동, 모든 것들을 제가 좀 사업가로 많이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 구매대행이라는 사업의 도구를 가지고 성공을 한번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과정이 어찌됐던 누구보다 느리던 혹은 누구보다 빠르던 안 된다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고요. 무조건 된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재밌어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지금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면서 매출이 계속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기분이 좋고 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마음도 무겁고요. 항상 이 스트레스를 제가 노 스트레스 사업을 추구하는데 이 성공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그런 갈망 속에 있는 스트레스는 받아요. 고객에게 스트레스는 받지 않아요. 제가 어떤 업무를 보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제가 시스템을 짜놔서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자신에게 주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네, 이루고 싶은 목표도 있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루에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이제 와이프도 챙겨줘야 되고 둘째도 나오고 저 11월 달에 둘째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사실 힘들어요. 제가 지금 12월 달까지 제가 4천만 원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볼 거고요. 왜냐하면 11월 5일이 저희 둘째가 태어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둘째가 태어나면 제 와이프 몸조리를 위해서 또 제가 많이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한 2달 정도는 제가 다시 집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 그런 스케줄을 지금 가졌는데 그러면 제가 육아를 하루 종일 다 해야 되거든요. 다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 하루 루틴이 좀 많이 깨지겠죠?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무조건 긍정적으로 해낼 겁니다. 제 둘째가 태어나는 거고 행복한 순간들이잖아요. 아이가 굉장히 빨리 자라더라고요. 진짜 어쩜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그 순간의 사진 몇 달 전 사진만 봐도 아이가 이만큼 커져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짧아도 그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행복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물론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죠. 제가 계속 성장하고 또 성장하면서 또 하락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순간들이 마냥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1년, 2년, 3년, 4년, 5년 이걸 해나간다면 저는 무조건 매출과 제 사업은 성장한다라고 봅니다. 제가 바보처럼 사업을 잘 열심히 안 하지 않는 이상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업이 성장되고 있는 속에서 가장 나에게 좋은 점이 뭐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요. 물론 매출이 올라져서 기분이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뭐냐면 내 업무의 기준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큰 틀로 아까 말씀드렸던 내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 그게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 초반에 많이 흔들렸거든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 유튜버 분은 이런 방법으로 하네. 저 분은 저 방법으로 하네. 이제 막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내 걸 좀 방향성을 가졌어라고 판단하는 순간에 이제 나는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겠어. 내가 내 갈 길을 가겠어 하더라도 또 어떤 딱 영상이 또 오면은 또 거기에 휘둘리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게 모르는 정보를 습득하고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계속 그렇게 휘둘린다라고 하는 거는 내 거에 대한 진행이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저에게 역효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기준을 정해야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루에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구나. 그렇게 하면서 힘들었었어요, 초반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시선이 가고 영상이 보이면 저것도 괜찮네 막 이런 생각이 똑같이 들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제 걸로 돌아와요. 제 방향성으로.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만든 그런 시스템과 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업무의 기준이 있다는 거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내 업무 시간을 뺏기지 않는다라는 거 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엔 그게 지금은 안 되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돼요. 왜냐하면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미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겪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요 방법 A라는 방법으로 해보다가 휘둘리면 다시 뭐 다 갈아엎어서 B라는 방법 한번 해보세요. 그럼 또 C라는 거 나오고 또 D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A로 돌아오고 B, C, D 막 이럴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게 뭐 물론 그것도 과정이 될 수 있고 그것도 경험이 될 수 있고 그 속에서도 노하우와 실력들이 쌓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엔 그게 가장 느리게 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지금 성공의 궤도를 잃었다 혹은 어느 정도 매출의 성장을 잃었다 하신 분들이 나와서 보시면 다 이야기 똑같은 말이에요. 그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분의 기준이 있죠, 지금. 그분이 하는 방법에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방법으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 한 분 한 분 한 분 보시자고요. 다 다르죠, 조금씩. 같은 분도 있지만 다르신 분이 있어요. 누구는 수동, 반자동, 대량, 누구는 대량 중 고가, 누구는 대량 중 저가. 그죠? 누구는 요것만, 누구는 요것만, 누구는 이런 식, 그렇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쨌든 어떠한 방법에서는 그 방법 안에서 지금 다 잘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이 안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 되는 유형 중에 빠지면 안 되는 늪에 대해서 소통을 드려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제 방향성이 있고요.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하게 있고 제 기준대로 제가 가야 할 길을 가면서 저만의 방법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목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목표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방향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뭐 별 대수야 뭐 나도 목표 있어 매출 1,000만 원, 매출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그런 단순한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모든 것들이 꽉꽉 채워져 있는 목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런 게 없으면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없으면 옆길로 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옆길로 빠졌는지 알 수 없죠.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옆길로 샜던 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쭉 가면 좋은데 슉슉슉슉슉슉슉 가면 결국에는 많이 느리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최대한 옆길로 새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또 빠지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 내 갈 길, 내 방향성이 있냐 없냐 그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내 갈 길이 두텁고 내 갈 길이 확고할수록 빠지고 싶어도 빠지지 않죠 스스로. 네. 중앙선을 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중앙선을 넘어버리면 결국에는 추돌하게 됩니다. 크게 추돌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방향이 없잖아요. 그러면 매일 하루하루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다람쥐가 쳇바퀴에서 열심히 뛰듯이 그렇게 제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끔찍한 건 없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끔찍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업을 하면서 가장 끔찍한 게 뭘까요? 당연히 돈을 못 버는 건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하면은 사업하면서 가장 끔찍한 거는 1년 후에 내 모습이 제자리 수준일 때 공포스럽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2,500만 원 매출을 냈잖아요. 2022년도 9월 달에. 그런데 2023년도 9월 달에 도 매출이 2,500이면은 저는 그것만큼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건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이상적인 건 끝에 공 하나 붙이는 거죠. 저는 공 하나 붙이는 거 좋아합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좀 단순하게 가보시면 재미있어요. 사업을 제가 나름대로 재미있게 하는 그런 이제 마인드셋이에요. 공 하나 붙이기. 처음엔 얼마나 쉬워요. 매출이 10만 원일 때 공 하나 붙이면 매출 100만 원이 제 다음 달 목표로 바로 잡을 수 있죠. 100만 원에서 10만 원 10만 원에서 100만 원 만드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그럼 이제 100만 원 쉽게 찍으시고 100만 원 찍었으면 이제 목표는 저는 1000만 원 이렇게 가는 겁니다. 1000만 원 뭐 바로 다음 달에 찍을 수도 있겠지만 또 몇 달 안에 찍을 수 있는 금액이죠. 또 1000만 원 찍으면은 이제 공 하나 더 붙이면 억 단위가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좀 바로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1000만 원 넘고 바로 억을 외치는 게 아니고 쪼개서 2000, 4000 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1000만 원을 넘기고
공 하나 붙이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몇 달 만에 완성을 할지 혹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제 이 사업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저를 제가 얼마나 믿냐면요. 남들이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공 하나 붙이기 게임의 승자가 무조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차게 매출 1억 무조건 찍을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에게 항상 그렇게 말하고 믿으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도 없으면은 하루가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순간이 오고요. 매출이 하루만 저조해도요. 5만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은 왜 매출이 없지? 오늘은 왜 신규 주문이 왜 이렇게 안 올리지? 아, 내가 잘못하고 있나? 아, 내일도 또 이러면 어떡하지? 근데 또 내일도 만약에 주문이 없잖아요? 그럼 더 미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패턴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고, 너무 이렇게 불안함이 오기 때문에 그 날의 집중력부터 떨어지고, 또 소주 한 잔 먹는 날에는 그 소주 한 잔 먹는 날도 시간을 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 날도 숙취 때문에 버리게 되고, 아무튼 뭐 사업에 방해되는 요소가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그죠? 그냥 그날은 내가 견뎌야 하는, 그래 사업하면서 안 되는 날도 견뎌야지. 그게 사업까지. 견디는데 에너지를 쏟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런 쪽으로 쏟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쪽으로. 내일의 발전을 위해서, 오늘이 안 되더라도 내일의 발전을 위해서. 오늘 안 돼? 그러면 좋았어. 그럼 오늘 더 해야지. 나 오늘 1시간 더 일할 거야. 나 오늘 더 올릴 거야. 오늘 안 됐네. 그러면 내가 좀 더 힘을 실어야 할 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잘 될 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항상 똑같은 건데, 잘 돼도 잘 되네? 그잖아요. 그러면 잘 되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막 주문 처리도 하는데 바빠지고 CS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바쁨을 만든 행위를 했던 그것들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에 불안감이 와요. 이거 혹시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달의 2,500은 7월달, 8월달에 쌓았던 저의 노력이 완성된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의 저의 생각은 이제 8월 달에 제가 지금 좀 세팅한 게 지금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저는 제가 잘 아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9월 달에 이 2,500짜리를 치면서 매출을 7월 달, 8월 달에 했던 노력의 그 이상 매출을 일으키는 행위, 그 업무에 대한 것들을 이상을 하지 않았다면 10월 달은 지금과 같은 매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7월 달, 8월 달보다 그러니까 이제 주문 처리와 CS를 보느라고 업로드라든지 매출을 더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업로드죠, 결국엔 그게. 업로드하는 부분의 업무량이 빠졌다면 그 후에는 더 안 나올 수 있어요, 초반에는. 뭐 그런 부분이요. 그러니까 저는 잘해도 불안해요. 그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인드 세팅은 안 돼도 열심히 하고요. 잘 돼도 열심히 합니다. 무엇으로? 긍정으로. 내 성공에 믿음을 갖고. 대충 뭐 제가 어떤 마인드로 이 업무를 보는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목표를 꼭 일단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쪼개서 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목표는 결국에는 단순한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복잡한 목표는요, 행동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단순하게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목표 그런 거 잡고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잡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면요, 오히려 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역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좀 턱끝까지 차오르고 내가 조금 못 이룰 것 같은데 그런 목표, 내가 이달에 이룬 목표보다 그 이상의 목표를 계속 설정해 나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표를 하루에 할 일로 쪼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자동 100개 무조건 올리겠다. 나는 대량 등록을 어떻게 하겠다. 대량 등록은 사실 수적으로는 뭐 목표를 잡을 수 있는 게 없죠. 그런데 이제 행동적으로는 잡을 수 있어요. 대량 등록도. 매일매일 11번가를 500개씩 다 채우겠다.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를. 그럼 매일매일 500개씩 밖에 안 들어가니까 11번가는 500개씩 업로드를 무조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업로드가 안 된 있는 쿠팡에는 매일매일 옵션 5,000개를 무조건 채워서 10,000개를 최단 기간에 채우겠다. 뭐 이게 그래서 루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더 추가하고 하루를 그렇게 꽉 채우시면은 안 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은.
처음엔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집중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값은 그건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조금씩 파악을 하게 돼요. 처음엔 저도 이게 잘 안 됐는데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했더니 매출이 나왔네. 이렇게 했더니 매출이 안 나왔네. 이렇게 했더니 매출 나온 것들을 좀 반복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좀 안 나오는 확률이 떨어지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 유튜버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판매가 되는 카테고리를 찾아야 한다. 판매가 잘 되는. 그리고 또 판매가 되는 아이템을 찾아야 한다. 카테고리와 아이템, 결국 소싱력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그 카테고리와 혹은 그 상품이 판매가 더 잘 되는 마켓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박자를 찾으시면 돼요. 제가 추천을 해드린 거는 카테고리와 아이템 그리고 마켓, 이 세 가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뭘로? 내가 하루 해야 하는 그 루틴 속에서, 해야 할 일 속에서 단순하게 하루에 그냥 단순하게 해야 할 일로만 만들어 놓고 그걸 해 나가면서 조금씩 내 경험 노하우를 쌓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조금씩 판매라는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해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이 업무는 주문만 들어오게 하는 업무를 하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절반은 주문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 시간을 쓰게 될 거예요. 또 그거를 얼마나 잘 하냐에 따라서 또 업로드를 할 수 있는 량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루틴 얘기하는 거고 업무의 간소화 얘기하는 거고 노 스트레스 이런 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걸 딱 명확하게 확립을 해놔서 이제는 모든 게 그냥 할 일이에요. 저는 딱 일사천리하게 딱 끝납니다. 업로드하는 것도 소싱하는 것도 그리고 뭐 주문 처리하는 것도 CS 보는 것도 그렇게 이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또 알려드릴 수도 있고. 자, 아무튼 어떻게 할지 우선 정하고 일단 끝날 때까지 해보는 거.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대부분 초보에 그 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끝날 때까지 해보지 않고 실망을 먼저 한다는 거죠. 나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실망부터 한다는 거죠. 나는 뭐 사업자 몇 개 상품 업로드를 꽉 채우기로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걸 다 채우기도 전에 실망부터 한다는 거죠. 왜? 유튜브에 나오는 누구와 혹은 내 지인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안 되지라는 그런 고민들. 그런 고민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사업의 성장을 갉아먹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대표님들. 만약에 안 되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희망을 가지세요. 그 희망은 뭐냐면 앞으로 열심히 하면 잘 될 일밖에 없어요. 더 이상 뒤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죠? 아무튼 진짜 열심히 하면 저희가 뭐 몇천 이게 아니고 월 몇 억씩 가는 셀러가 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누가 여쭤보시더라고요. 제 오프닝 멘트 인사가 그 해외 구매 대행 초보 사업가라고 인사를 드리잖아요. 옹골세시님은 언제까지 초보인가요? 네, 저는 월 1억 이하면 초보라고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 인사 멘트 중에 초보 사업가가 빠지는 날은 제가 월 1억 이상의 셀러가 됐을 때 제가 당당하게 그냥 사업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초보는 제 기준은 1억 이하 초보셀러. 그러니까 남들 아니고 제가 저에게요. 1억 이상을 가고 싶은 저의 바람이 담긴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어떻게 할지 우선 정하고 일단 끝까지 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실망부터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업로드를 만약에 하루에 반자동을 100개씩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100개씩 하게 되면 한 달이면 3,000개가 되겠네요. 하루엔 100개밖에 안 되겠지만 한 달은 3,000개 반자동, 많은 양이죠. 그것부터 채워나가 봐야 한다는 거죠. 쉽지 않을 겁니다. 하루에 반자동 100개 깔끔한 반자동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것부터 해나가는 게 사업가로 돼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해나가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겨내야 됩니까? 지루함도 이겨내야 되고, 귀찮음도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일해야 할 시간도 이겨내야 되고, 졸음을 이겨내야 되고, 갖가지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주변 환경, 모든 것들을 다 견뎌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쪼개고, 없애고 해서 내가 하루에 내 주어진 시간을 아껴서 사업할 시간에 투자를 하고, 그 시간 동안 집중해서 업무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반자동 3,000개를 올리고 난 후에 한 달, 두 달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과정은 지켜보고 그 지켜봄 속에서 감각과 노하우를 쌓으면서 생각은 내가 정한 한 달 혹은 두 달 후에 그때 가서 진지하게 한번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나는 그 과정 속에서 열심히 사업을 진짜 한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얻은 감각과 노하우에 의해서 다음번 업로드 및 관리를 할 때 내가 스스로 성장된 업로드를 하게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제가 최대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흔들리지 않고. 원래 그게 맞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오픈했는데 이제 가게를 차렸단 말이에요. 제가 몇 억을 내고 인테리어 보증금, 권리금 다 내서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지켜보자는 거죠. 아, 내가 마케팅을 이렇게 잘못했네. 아, 내가 뭐 음식을 잘못했네. 어쨌든 뭐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왜 이렇게 비유를 했냐면, 저희는 온라인 매장을 오픈하는 거잖아요.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을 여러 번 해봤어서 그래요. 적게는 몇천에서 많게는 수억을 써가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업을 해봤어요. 고통 속의 나날이요. 이 구매 대행 하는 것보다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들은 제가 투자된 금액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간절하게 일을 하게 돼요. 자는 시간이 아까워지고요. 자기가 싫어지죠. 그리고 눈이 벌쩍 떠지고요. 불안함 속에. 가게를 빨리 오픈하게 되고 최대한 늦게 닫게 되고, 저는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도 망할 수 있는 게 사업입니다. 근데 이 온라인 사업은 다들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투자된 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 자체가 나에게 가볍게 느껴지신다면은 가벼운 사업이 되실 겁니다. 저는 마치 몇 억을 투자한 것처럼 내가 전에 했던 그 시기처럼 그냥 최대한 똑같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나는 매장을 오픈하는데, 온라인 매장을 오픈하는데 통신 판매 신고하는데 들어가는 세금 45,000원 썼습니다. 그리고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해서 26만 원 정도 썼어요. 1년에. 그러면 26만 원에 4만 원 썼으니까 1년에 30만 원. 저 1년에 30만 원 월세 내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꽁으로 사업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인드로 아무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이런 마인드가 이제 초보 사업가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과정을 즐기시길 바래요. 실망과 그런 불안함을 떨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 걸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는 걸 처음에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모르는 걸 해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 안 되는 게 맞는 거고, 뭔가 일이 터졌을 때 힘든 게 맞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모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좋아하셔야 돼요, 원래는. 왜냐하면 경험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나를 성공시켜줄 수 있는 사업을 내가 하고 있는데 힘든 일이 닥치면 나는 이거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불안하고 걱정이 되겠지만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를 내가 마스터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배워야 할 업무 하나 생겼고, 그죠? 그리고 이걸 해결해 나가면 다음번 업무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쉽게 업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좋은 일인 거고, 세 번째는 이거를 잘 내가 내 노하우로 펼치면 결국에는 내가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밖에 없는 거예요. 힘든 일이. 마인드가 좀 다른 거죠.
근데 대부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왜 나에게는 이런 진상 같은 고객밖에 없는 거지?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왜요? 안 되는 값을 찾으셨잖아요. 사업은 긍정해야 잘 되십니다. 긍정적이어야 해요. 맞잖아요. 내가 업로드 했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것밖에 나는 다 안 돼. 엄청난 기회예요. 지금 안 되는 거 다 찾으셨네요. 그거 반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것만 다 피해 가세요. 그러면 되겠네요, 조금씩. 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세요, 힘든 거. 그리고 그 속에 기회가 정말 있어요. 구매 대행은 더 그래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 혹은 너무 힘들면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만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살아남은 제가 먹을 파이가 더 많게. 네, 아무튼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은 뭐 제 채팅방에 계신 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할 만한 사업은 아니고요. 그렇게 포기할 만큼의 힘든 사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의심이 되시면은요, 한번 더 힘든 사업을 한번 해보고 오시면 아실 겁니다. 예, 몇천, 몇억 들여서 한번 매장이라는 걸 한번 오픈하셔서 사업을 한번 해보고 돌아오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럴 때는 지금의 몇 배를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력이 더 높아져 있는 그런 사업가가 되어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재밌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그런 저의 마인드이고요. 영상을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입만 털면 이렇게 영상이 길어지네요.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뭐냐면 소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도대체 소싱할 게 없다, 업로드 할 게 없다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한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까 해요. 그냥 진짜 간단한 소싱도 처음에는 간단하게 하세요. 뭐 복잡하게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제 소싱 지금 알려드릴 소싱 방법은 대량 등록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알리익스프레스를 한번 열어서 같이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리익스프레스를 이렇게 열었어요. 저는 이제 지금은 제 그 패턴과 노하우가 좀 많이 쌓여서 더 쉽게 소싱이 자동으로 됩니다. 근데 일단 없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도 소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여기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자동 소싱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무슨 말이냐?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보면 이 좌측에 이렇게 카테고리가 많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카테고리에서 여기 보면 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스포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스포츠를 한번 들어가면 이렇게 쭈르륵 나오죠. 여기에서 주문수를 그냥 한번 눌러볼게요. 주문수를 누르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잘 팔리는 상품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잘 팔리는 상품들.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는 글로벌 소매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거의 다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사이트에서 스포츠 카테고리에서 가장 잘 팔리는 상품들이 뭐지 한번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엄청난 그 중 카테고리가 나오죠. 여길 들어가면 또 세부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엄청 많아요, 사실 판매할 거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잘 판매가 되는 걸 보니까 보호대 종류가 많죠, 지금. 무릎 보호대, 발목 보호대, 그리고 팔목 보호대, 뭐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저는 보호대를 올려보겠어요, 단순하게. 보호대. 스포츠 액세서리에 있겠죠? 그리고 안전 카테고리 있을 겁니다. 여기 보호대 많잖아요, 여기 쭈루룩 다. 이거 다 올려보세요. 그러면 판매가 되지 않을까요? 네이버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네이버에서 무릎 보호대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쇼핑성 키워드죠. 얘는 굉장히 센 거예요. 굉장히 센 키워드란 말이에요. 무릎 보호대 이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해외 것들도 뭐 리뷰가 좀 있고 이렇게 판매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강도는 보지 않습니다. 강도가 센 것도 들어가 보고요. 들어가 보고 또 그 속에서 쪼개보고 해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봐요. 저도 업로드를 해서 팔리는가, 판매가 있는가, 반응이 오는가, 반응이 지속적인가, 반응이 단발성인가, 그 반응이 어느 마켓에서 오는가, 그런 것들 경험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은 이런 형태들이 팔리는구나. 그 네이버에서도 그 파악을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쿠팡에서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팔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무릎 보호대 쪽이 제일 상단에 있었으니까 팔리는가, 가격 경쟁력이 있겠는가 보는 거죠. 저 처음 보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 지금 즉흥적으로 하는 거라서. 이런 형태이잖아요. 볼까요, 조금? 해외 쪽 판매. 해외 쪽은 좀 금액 단가가 좀 있는 거네요. 이게 브랜드가 있는 건지를 좀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한번 국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국내면은 뭐 이렇게 공식 몰도 있고, 이렇게 뭔가 기구물이 달려져 있지 않은데 밴드 형태만 있고 이렇게 뚫려만 있는데 금액대가 뭐 3만 원대에서 만 원대 이렇게 있죠. 또 3만 원대에서 뭐 만 원대 이렇게 있습니다. 3만 원대에서 만 원대. 그러니까 얘랑 비슷한데 가격 차이 엄청 많죠. 여기는 브랜드, 여기는 브랜드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이런 형태, 여기만 거는 거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은 다양하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3달러, 그것도 3달러, 그죠? 3달러 이하, 3달러. 테이핑류도 있고, 아까 봤던 요런 것도 있고, 구멍 뚫려 있는데 기구 있는데 25달러. 아까는 8만원, 10만원 막 이런 것들도 있었고, 있단 말이죠. 그죠? 테스트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테스트 해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라면은 다 들어가 보겠어요. 다 들어가 보고, 전 세계에서는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잘 팔리지? 자, 그럼 국내에서는 또 뭐가 잘 팔리지? 그리고 뭐 합니까? 그냥 싹 다 긁어서 올려보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싹 다 긁어서 올린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스포츠. 이제 겨울이 올 거니까 스키, 스노보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스키, 스노보드에서 주문순을 한번 볼게요, 그냥. 그러면 그냥 다 상단이 광고 없죠, 여기. 지금 광고가 없는데 다 헬멧이네요. 스키, 스노보드 카테고리에서는 헬멧류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구나. 요런 형태가 지금 넘버 원이구나. 그죠? 그리고 그 카테고리, 알리에서는 이런 카테고리가 있겠구나. 그럼 네이버에 가서 스키, 스노보드 카테고리와 그 카테고리 군을 한번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대충 봐요, 저는 뭉퉁그려서. 그럼 들어가 보는 겁니다. 얘네들을. 그죠? 많잖아요, 지금. 그렇게 일단 대량은 쏴봐야 돼요. 쏴보면 그게 그 반복되는 속에서 경험이 생기고요. 방법들이 생기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하고 싶은 쪽들이 생겨요, 방향이. 요렇게 해보고 싶다. 알리가 요렇구나. 그럼 난 요렇게 해보고 싶다. 남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럼 난 요렇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제 기준이 저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요런 것들을 따라가 보셔도 방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싹 다 긁어서 올리면 좋아요. 대량은 원래 그 맛에 하는 겁니다. 싹 다 긁어서 올렸더니 뭐가 팔렸다. 그러면 그 팔린 걸 토대로 또 소싱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연관이 있는 걸 소싱을 해볼 수가 있고, 그 팔린 걸 더 집중해서 소싱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하여튼 뭐 그렇죠. 역으로 한번 해볼까요? 반대로. 처음 들어가 보는 건데요. 네이버로 한번 그냥 들어가 볼게요. 이게 네이버 이제 카테고리잖아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쇼핑 들어가면 여기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구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구에서 어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침대, 침실 이쪽?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서 해외 카테고리 한번 볼게요. 그러면 매트 쪽이 잘 많이 나오네요. 잠시만요. 근데 여기 말고 여기는 제가 잘 안 건드렸던 데라 제가 좀 아는 걸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봤던 게 있는데, 가구에서 어디였지? 가구에서
아니, 그거 말고 가구, 거실장. 아, 하나 딱 집어드리려고 했거든요, 아까. 여기가 아닌데. 아, 그걸 딱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시만요. 카테고리 더보기. 가구. 여기서 아까 봤던 게 인테리어 가구. 침실 가구 어디죠? 침실 가구? 왜 없지? 침실 가구 카테고리가 있는데. 침실 세트? 아, 어지러워. 자, 여기서 거실장, 테이블, 침구, 책장. 아닌데. 에이, 아무튼 그냥 지나가 볼게요. 아닌데. 아, 그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여기서 내가 아까 어떻게 타고 들어갔더라? 네이버에서 쇼 쇼핑에 들어가서 가구로 들어가서 더보기에서 가구 카테고리에서 가구 인테리어 침실 가구가 왜 없죠? 침대 매트리스? 아닌데. 책장, 야외 가구, 침구, 거실장 테이블, 테이블, 형태. 모르겠다. 아, 아까 딱 이거 올리면 무조건 나가겠는데? 아무튼 이런 거 찾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제가 들어갔던 걸 못 찾고 있어요. 근데 왜 없지? 침구. 침구는 아니지. 가구인데. 그죠? 아, 야외 가구도 아니겠지. 진짜, 이렇게 멍청한 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갔던 걸 못 찾고 있어요. 선반, 수납 가구. 아, 지금 5기가 발동해서 찾아내고야 말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여기 있어야 되는데? 부부 테이블? 그거 아닌데? 어? 침실 가구. 여기서 쳐볼게요. 화장대. 죄송합니다. 제가 뻘짓을 하고 있어요. 화장대가 여기 보면은 침실 가구 화장대. 이렇게 있네. 침실 가구 여기 있는데? 왜 나는 카테고리. 콘솔. 여기다, 콘솔.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들어온 거야? 가구 인테리어, 침실 가구, 화장대, 콘솔 여기 카테고리가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나는 못 들어왔던 거죠? 신기해서 한번 볼게요. 방금 들어왔는데 가구 인테리어 여기 방금 가구 인테리어 침실 가구 가구 인테리어 침실 가구 침실 가구 왜 없어요? 모르겠다. 아무튼
이런 저도 이렇게 사업 잘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그냥 그 가구 카테고리 그냥 들어왔었고요. 가구 인테리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들어왔었어요. 그냥 콘솔이 있네. 콘솔 뭐지? 들어왔는데 여기가 지금 뭐 국내 총 전체 28만 4천 개 정도 상품이 있잖아요. 해외 비율이 한 반반 이렇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니까 리뷰가 엄청 많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리뷰 좋은 순으로 만들어 보니까 뭐 이렇게 있고, 리뷰가 많은 순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있고, 리뷰가 많은 순도 리뷰가 좋은 순도 비슷한 상품, 그죠? 그럼 여기는 j.lee 샵 스토어고, 그리고 많은 수는 홈 디자인 뭐 여기 샵입니다. 이 상품 한번 볼게요. 상품 63,000원에 22,000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85,000원이잖아요. 그리고 사이즈별 금액대 이렇게 쭈르륵 있어요. 디자인 예쁘죠? 그죠? 국내 상품에서 이 정도 디자인이면 금액 좀 많이 비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찾냐면, 지금 타오바오 지금 그 검색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찾냐면 모바일로 그냥 이거 사진 찍으면 돼요. 모바일로 타오바오 열어가지고 모바일로 여기 모바일에서 보면은 그 저거 있거든요. 카메라 버튼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게 돼요. 그럼 얘를 같이 다시 찍어줍니다. 사진을 찍어주면은 요렇게 해서 얘가 바로 나와요. 상단에 나왔죠.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이거 타오바오로 가져가 볼게요. 장바구니 하나를 담아가지고, 지금 장바구니 하나 담았고요. 타오바오를 제가 켜보겠습니다. 타오바오 로그인을 하고, 아니 바보처럼 카테고리를 못 찾고 앉아있지. 아 진짜 갑자기 땀났어요. 자, 이거 이렇게 해야지. 타오바오 제가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타오바오 어플에서 사진으로 이미지 검색을 눌러서 아까 사진을 찍으면 상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장바구니에 담아서 제가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아까랑 똑같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 파시는 분에게 죄송한데 근데 뭐 제 영상 어차피 많이 안 보시니까. 자, 보면 270원 위안부터 330 위안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분께 배송비 22,000원 넣어 놓으셔서 63,000원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8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이즈가 60짜리가 이것도 60cm 이렇게 있죠. 여기 옵션 여기 보면 6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0짜리가 270 위안이에요. 그 270 위안 270 위안 환율 하나면 56,700원 정도 되네요. 이거 배송비 얼마 할까요? 뭐 저 잘 모르겠지만 대충 몇만 원 하겠죠? 근데 여기서 갭이 아까 최저가가 85,000원이었잖아요. 그죠? 그 나에게 떨어지는 갭이 28,300원이 지금 최저가와 갭이 있는 거예요. 요 갭에서 배송비를 제외하고 이제 제가 먹겠죠. 근데 디테일하게 계산하려면 수수료까지 제외해야 될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는 최저가 안 잡아도 돼요. 최저가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 최저가, 이분은 지금 리뷰가 지금 이만큼 쌓여 있는 건데 이 사람을 최저가를 이길 수 없겠죠. 그죠? 최저가를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좀 비싸도 내가 좀 더 예쁘게 만들어 놓던지 그러던지. 이 사람 보면은 이 사람 얼마야? 69,000원에서 지금 17,000원 배송비 잡아놨죠. 86,000원 비슷한 금액이네요, 이 사람도. 자, 그리고 60cm부터 동일하죠. 플러스 되는 금액. 어쨌든 좀 마진들이 타이트한 거예요. 최저가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아, 가구 카테고리에서 잘 팔리는 거는 요런 형태구나. 콘솔 카테고리에서. 그러면 이런 형태의 가구를 싹 다 긁어서 올리면 되겠죠. 대량이든 반자동이든. 뭐 그런 겁니다. 뭐 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최대한,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량이면 카테고리 군별로 그냥 잘 나갈 것 같다. 그러면 한번 다 쏴보세요. 쏴보시고 한번 반응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100% 결과가 일어나요. 팔리던지 안 팔리던지. 맞겠죠? 그러면 안 팔린 값도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 팔린 값도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고 쌓이면서 내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 나가면서 내가 업로드하는 그런 방식들도 업그레이드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몇 달 동안은 제가 하루에 보내는 그런 루틴과 제가 업로드하는 방법과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다 꽉꽉 채워가지고 모아서 또 알려드리고 있고 컨설팅으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만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그걸 해석하고 이해하고 내 걸로 만드는데 오래 걸려요. 진짜 오래 걸리고 힘든 부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업은 어쨌든 힘든 게 맞는 겁니다. 힘들수록 원래 좋은 거예요. 힘들수록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카테고리를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카테고리 공부가 될 거예요. 아, 이 카테고리군은 이런 제품들이 있구나. 아, 이 카테고리군은 이런 제품군들이 있구나. 아, 이런 카테고리도 있었구나. 그러면서 알게 되실 거는 무수하게 많은 카테고리군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량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와, 사업자가 많아도 다 못 올리겠다. 그 정도 가셨으면 이제 조금 이제 그 트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사업자에서 상품을 채워보고 또 사업자를 늘리시면서 채워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계속 무한 반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설정한 목표 또 잘 이룰 수 있도록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처음에 이제 초반에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11월 5일 날 둘째가 태어납니다. 너무 설레이고 너무 그 기다리는 과정도 행복한 것 같아요. 또 이 기다림 속에 많은 일들이 있죠. 또 와이프도 있고 또 첫째 아이도 있고. 네, 둘째가 나오면은 또 제가 얼마나 바빠질까요? 또 와이프는 또 얼마나 힘들까요? 또 그런 힘든 거를 생각하면 또 가슴이 아프지만 또 행복한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행복하려고 또 제가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제로 행복하게 만들어야겠죠. 아무튼 저는 2달 동안은 새로 태어나는 아이를 위해서 또 제 와이프를 위해서 다시 집으로 복귀를 합니다. 이 자리를 잡은 공유 오피스를 다시 이사를 해야 돼요. 집에서 아이를 보면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그게 아이를 보면서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어쨌든 또 그 속에서도 성장하는 온골 쇄신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저는 오로지 가족과 사업만 생각하면서 달려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면 된다라는 걸 진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제 영상 속에서 모든 팁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 이상 있을까 싶습니다. 아직 루틴이 없으시거나 부족하거나 출퇴근 시간 개념이 없거나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제 채팅방에 오면 화이팅 릴레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라고 하는 멘트를 진심으로 남기고 업무를 보시는 거예요. 정말 내 스스로 화이팅을 외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제가 많이 이야기해드렸던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와 사업가 마인드를 떠올리시면서 하루하루 해야 할 일들로 꽉 채우시고 대표님 스스로의 성공을, 믿음을 잃지 마시고 더 확고하게 단단하게 만드시면서 즐거운 사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온걸쇄신은 또 10월달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고생 많으셨고 10월달 역시도 더 좋은 목표, 더 좋은 성장하실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